20대, 21대, 22대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던 제가 이렇게 그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 와중에도 생색을 잘하셨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돌봄,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 소멸 같은 복합적 사회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여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연대 경제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이 총괄을 맡으면서 신규로 예산 118억 원을 편성했고, 또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1,180억 등 지난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부처별 예산과 사업이 복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연계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지방정부와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의 총괄 조정과 현장 소통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와 민간 자문단을 즉시 가동하고 법 시행 후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자원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지방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전담부서와 관련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사회연대 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로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증 한도 상향, 미소금융 대출 확대, 새마을금고 접근성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증, 연구, 교육, 평가, 환류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리와 운영의 전 단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먼저 주관부처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사회경제 주체에 대한 인증과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전문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공무원과 국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객관적 성과 측정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서 우수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성과 연동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겠지만 돌봄이나 에너지 또 교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 분야와 연계해서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공통적 통계 지표 개발과 데이터 관리로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 경제를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위탁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는 등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사회연대 경제 혁신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겠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조직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모델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경영 컨설팅과 이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 강점과 분야를 활용한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각 조직에 대한 진흥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지방, 공공기관 대상 평가 지표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항을 반영해 주시고 범정부 회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혁신에 이 앞장서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이거 좀 코멘트 하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사회연대 경제 이게 민간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그 자기 입지를 만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하고 막 세상이 잘 돼야지,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크긴 하지만 이 집요함, 절박함 이런 데서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이태리에서 꽤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거기는 보면 뭐 글로벌 기업들도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정도 성장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위기 시에 경제 위기 시에 있던 기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임금도 한 10% 높은데 생산성도 더 높고 네. 또 경쟁력을 갖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성장할 때 이 토양이 필요한데 이 토양을 어디서 만들 수 있냐. 결국 저는 이거 공공위탁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소 대행 같은 건데 이 지금 청소 대행이 이거 부패 구조 아닙니까? 네. 제가 성남시장이 됐을 때 청소 회사가 열 몇 개가 되는데 대행 회사가 이 청소 대행 권리금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30억 원씩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그리 나오면서 30억 원씩 하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데 그때 대충 청소 환경미화원 1인당 한 270~8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계산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한 200만 원, 한 23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1인당 한 50만 원씩을 중간에서 위탁 수수를 빼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권리금이 한 20~30 하는 게 맞더라고요. 계산에 나와 그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당시에 그때 협동조합이 없어서 시민 주주기업 주식회사인데 청소 노동자 본인들이 주주인 회사 가족들끼리 해서 15% 이상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배당하는 것을 막고 일정액 이상이 되면 수익을 공공기여를 하게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그때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중간에 떼먹질 않아요. 떼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 경쟁시켜서 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기득권이 있어서. 새로 이제 신규로 지정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분야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청소 직접 하는 사람들이 위탁을 직접 받는 꼴이니까 일단 열심히 해요. 뭐 자기 거니까. 임금도 훨씬 많이 받고. 임금은 당연히 뭐 책정된 거 다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보수도 높고.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 제가 했더니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지 모르고. 그 칭찬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왔어요. 성남시 이 담당 공무원이 막 강연 다니고 있어요. 지금 뭐 행정학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혁신적인 사례다 이러더니 그랬더니 다음 해에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기에 저 민주노동당 소속 그 조합원이 있네. 종북의 자금줄 이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전국에 종북 빨갱이로 몰려가지고요.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농담해도
내가 그때 가서 막 온 생중계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이거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일거리 줬다고 종북이면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 지정해가지고 현금 지원을 연간 5천만 원, 8천만 원 해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그러니까 고첩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이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일단 자랑도 할 겸 이 사실은 이런 걸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공공 서비스 영역을 개인에게 예를 들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거나 하는 대신에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을 주면 모두가 좋고 사회적 경제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 분야에서 물품 구매할 때 똑같은 품질이면 사회적 기업한테서 사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 공급하는 데가 경쟁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래서 물품 구매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대행도 이런 데다가 맡기고 이러면 시장이 확 넓어지잖아요. 제가 성남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구매, 이것도 구매니까 구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행안부에서 이걸 뭐 강제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권장도 하고요. 또 인센티브도 주고. 필요하면 저는 이걸 왜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권리금 20억짜리 만드냐. 네. 그거 다 제가 시장 되고 나니까 이 청소 위탁해달라고 막 몰려오더라고요. 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걸 딱 수의계약해서 맡기는 순간에 20억이 딱 들어오는 내 손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 영역에서 좀 대대적으로 발굴하면 좋겠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뭐 권장을 넘어서서 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잖아요. 일정 비율은 사회적 기업에 맡겨라. 네, 그건 이제 기본법 만들 때 논의를 기본법을 만들면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공조달에 뭐 이렇게 몇 프로 이내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지금 그게 1% 2%밖에 안 될 걸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1%가 채 안 됩니다. 1%도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상당 부분은 좀 늘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각별히 좀 각 부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현장 행정 서비스 영역에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지방 정부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 이제 그 저희 새 정부가 국정을 펴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의 네. 공공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 내년에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후부와 농식품부에서 이 햇빛 마을 네. 이런 에너지 마을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구양리 사례도 사실 구양리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네. 예. 뭐 그다음에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뭐 성남도 그랬지만 부천 같은 데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이제 노인 일자리 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 연대 경제와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연결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모든 분야에 발굴이 가능한데 지금도 어디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무슨 노인 요양보호사 네. 이런 것도 보면 직업 소개서 개인 사업화처럼 돼 있어요. 직업 소개서처럼 돼 있어요. 개인이 사무실을 내고 리베이트 먹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방문 요양 그런 방문 요양 근데 그런 것도 다 그 방문 요양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요양 보고사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중간 착취 문제도 없어질 거고 이게 일종의 이권 사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예 전담 인력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딱 하나 두어가지고
뭐 경쟁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속 기획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처에 맡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행안부에 지금 사회연대경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범정부 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그 부처와 함께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전부 9개 부처의 관련 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보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산업부가 없습니다. 그 산업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ESG 경영을 해서 사회공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사회공헌 투자도 이 사회연대경제 조직 쪽으로 많이 연계를 시켜달라.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저 다른 부처들